안녕하세요. 차와 여러분들을 이어드리는 차이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입니다. 오늘 저는 이 사이버 비스트의 내외관 리뷰와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주관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차량은 테슬라에서도 사이버 비스트 모델인데요. 우선은 차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차가 거의 길이가 5.6m, 폭은 2.2m로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하는 차량인데요. 제가 차량 옆에 서 있으면은 제가 키가 180 정도 되거든요. 저보다 차가 키가 큽니다. 저 이런 차는 처음 봐요. 그 정도로 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 사이드 미러 거의 제 얼굴만 하지 않나요? 그리고 이 차의 외관을 보시면 외관이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새롭고 고급스러운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외관 디자인처럼 생겼습니다. 그게 저는 이 사이버트럭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. 먼저 전면부부터 좀 보시면 디자인은 굉장히 각지고 심플합니다. 저희가 스케치북에서 그냥 차량을 그릴 때 그냥 되게 쉽게 그린 자동차 모양의 디자인처럼 생겼는데 그런 디자인의 차가 실제로 이렇게 출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놀라운 것 같습니다.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미래지향적 디자인인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런 디자인에서 풍기는 이 포스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상에도 담길지 모르겠지만은 유리창이 엄청나게 깁니다. 이 유리창을 커버하는 이 와이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데 이게 얼마나 기냐면 제가 이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봤을 때 요 정도예요. 요 정도. 이 와이퍼의 값만 해도 정말 많이 비쌀 것 같거든요. 저는 이 와이퍼가 비싸서 사이버트럭은 못 사겠습니다. 그리고 측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휠 타이어인데요. 휠 타이어 크기만 해도 제 거의 골반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오는 되게 큰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타이어는 사이버트럭에만 전용으로 장착이 되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감싸고 있는 이 휠 휀다 가니쉬는 차량을 조금 더 웅장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측면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쭉 이어진 평면에 한 줄로 그냥 그어놓은 디자인이 끝이고 루프 같은 경우는 일반 차에서는 볼 수 없게 되게 뾰족하게 각이 져 있어요. 근데 이 각이 전면부터 시작해서 뭐 천장, 후면까지 전부 다 이 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 각이 자칫하면 손이 베일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되게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손잡이는 어디 있지?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손잡이는 이 B필러 사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. 그리고 뒷좌석은 C필러 아래쪽에 또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. 사실 사이버트럭은 픽업트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면보다는 이 후면에 더 볼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먼저 후면부에 보이는 이 적재함이 엄청나게 큽니다. 적재함 같은 경우는 여기는 버튼으로 트렁크를 열고 위에 적재함 창을 열 수가 있는데요. 공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제가 차량 유튜브를 굉장히 좀 많이 보는데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이 사이버트럭 적재함에서 차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리고 이 적재함 안에다가 뭐 침낭이라든가 이불 같은 거를 깔고 주무시는데 성인 남성 1명 이상이 누워 있어도 공간이 되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포터나 봉고처럼 좀 많은 짐들을 여유 있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트렁크 닫는 이게 자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.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. 무거워서 성인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이거를 닫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사이버트럭에 실내에 탑승을 해보았는데요. 실내에 탑승을 할 때 밑에 사이드 스텝이 없어서 키가 조금 작거나 어린아이들이 탑승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을 달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뭐 X라든가 S, Y들이랑 되게 비슷하게 그런 구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. 크게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. 그 정도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좀 오래 주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핸들 각도를 보시면요. 핸들이 한 바퀴가 안 돌아갑니다. 이게 답니다. 반 바퀴도 안 들어가는 그런 핸들 조향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큰 차량급에서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타각이 적으면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차가 크게 휘청휘청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오래 주행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핸들 디자인은 되게 게임기 핸들처럼 생겼고요. 방향지시등이라든가 상향등 그리고 뭐 와이퍼 같은 작동하는 기능들은 테슬라 다른 모델들과 다름없이 핸들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룸미러가 굉장히 작은데 사실 적재함을 닫아놓기 때문에 적재함을 닫은 상태에서 뒷공간을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미러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여기 있는 카메라로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.
그리고 이 앞유리를 보시면 앞유리가 정말 깁니다. 제가 최근에 알파드를 좀 운전을 해봤는데 알파드 같은 경우도 이 앞 공간이 되게 넓었었거든요. 근데 그 알파드보다도 이 유리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요. 와, 이거 세차 어떻게 할까 생각이 좀 드는데, 사실 사이버트럭 타실 정도 되면은 세차는 수세차 안 하시고 거의 차를 맡기실 테니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짐을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막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인 내장재들도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급스럽지는 않고, 그 대신 이거를 좀 감싸고 있는 알칸타라 재질이 있다, 그 정도만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암레스트 안에 수납함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되게 큰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햇빛을 좀 가려줄 수 있는 선쉐이드도 있는데 이 선쉐이드는 자석으로 탈착을 하고 부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좀 처음 접해봐서 그런지 되게 신기하네요. 그리고 이 차량은 현재 350만 원 정도의 화이트 데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화이트 데코란 뭐냐, 이 대시보드 쪽에 화이트 색상으로 가죽이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문 쪽에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가죽이 들어가는 건데 350만 원의 옵션 값을 하기에는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요. 왜냐하면 350만 원을 내고 시트나 이런 쪽에 화이트 시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트는 블랙인데 이런 부분에만 가죽으로 넣어줬다? 근데 이게 350만 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시보드는 알칸타라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깨알 사이버 비스트 마크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, 천장 재질도 대시보드랑 비슷하게 스웨이드 알칸타라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. 자, 이제 2열에 탑승을 좀 해봤는데요. 저는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이 시트가 되게 딱딱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트가 굉장히 푹신합니다. 가죽의 질감도 너무 좋고 시트가 푹신하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가도 크게 부담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찰나에 이 시트가 뒤로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. 장시간 운행했을 때 이 정도 각도에서 허리를 펴고 앉았을 때 이게 무리가 없을까 싶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. 그리고 2열에 공조력 조절할 수 있는 모니터가 또 같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흰색 가죽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저는 타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 문을 닫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이게 문을 열기도 힘들고요.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. 어린아이가 혹은 여성분들이 문을 열고 닫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. 하지만 문이 무겁다는 단점을 빼고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에 대한 답답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루프가 대각선으로 좀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이 다 트여 있다 보니까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거리를 가도 그렇게 큰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용도가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화물칸 외에도 짐을 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2열 시트를 여기 있는 레버를 잡아 당기면서 들어 올리게 되면 이쪽에도 짐을 수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 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, 아무래도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사이버트럭의 내외관 리뷰와 간단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. 사이버트럭은 롱레인지와 사이버 비스트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, 이 사이버트럭의 견적이 궁금하시거나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전화번호 혹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또 더 유익한 차량으로 여러분들께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이음이었습니다.